제일 먼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시상하게 되는 최명희 문학관의 정성혜 사무국장님 표창장을 낭독하고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최명희 문학관 정성혜, 귀하는 창의와 열정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대독.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성혜 우리 학예사님 나와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명희 문학관 정성혜입니다. 이 상은 최명희 문학관과 함께한 14년의 시간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합니다. 평소 최명희 선생님께서는 목걸이의 고수를 이어주는 숨은 실과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한다 하셨습니다. 저도 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최명희 문학관이 더욱 내실 있고 특색을 지닌 곳이 될 수 있도록 최기우 관장 이하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받은 상 부끄럽지 않게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수 학예사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우수 학예사는 석정문학관의 김복순 감사, 한국현대문학관의 서영란 학예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정문학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복순 학예사입니다. 2020년 한국문학관 전국대회에서 우수 학예사로 선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석정 시인과 문학이라는 단어에 매료되어 근무하면서 여러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요. 하지만 신석정 시인의 좌우명, 지제고산 유수의 정신으로 변치 않고 꿋꿋하게 일하여 왔습니다. 개관에서부터 2020년 현재까지 석정문학회에서 민간 위탁 운영해왔는데요. 앞으로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고가 있었던 석정문학회 관계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다시 기회가 된다면 전국 문학관 관계자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공로패로 한국현대문학관의 서영란 학예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문학관 학예사 서영란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하고요. 이렇게 귀한 상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문학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관 시상은 3개관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문학관, 오영수 문학관, 삼성출판박물관 이 3개관이 되겠습니다. 시상을 하도록 하고 또 사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문학관을 우수 문학관으로 평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문학관은 문학을 통해 삶을 향기롭게 라는 슬로건 아래 향토 문학 발전에 헌신해 왔습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북의 문학인들과 도민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라북도 문학관은 신축을 위한 준비도 열심히 해온 결과 지난 10월 19일 건축비 약 170억 원이 도의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문학관을 크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영수 문학관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용수 문학관 이연옥 관장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문학관협회에서 저희 오용수 문학관을 2020년 올해의 최우수 문학관으로 선정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오용수 문학관은 울산광역시 최초의 문학관으로 누구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던 소설가 난계 오용수 선생님의 문학정신을 기리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 최우수 문학관 선정은 그동안 친절한 문학관, 다시 오고 싶은 문학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 여겨집니다. 한국문학관협회 선보삼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모든 문학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 하나같이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삼성출판박물관 올해의 문학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최우수 문학관 삼성출판박물관 2020년 11월 26일 한국문학관협회 회장 전보삼. 출판박물관을 개관해서 금년 30년이 됐는데 아무래도 출판박물관이다 보니까는 문학 관계가 중심을 차지하죠. 우리가 신문학이 이인직의 혈의 누부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가능하면은 많이 모아서 맥을 이어주려고 하던 차에 마침 그 개관 때 학촌 이범선 선생 유족들이 전량을 기증을 하고 싶다 해서 그때부터서 별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까지 했는데 금년이 학촌 이범선 선생의 탄생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또 삼성출판박물관 30주년 이렇게 뜻깊은 해에 문학관협회 전보삼 회장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이 영광되게 우수 문학관으로 선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은 앞으로 더 매진해달라고 하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응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전보삼 회장의 노고도 높이 취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상에 이어서 문학관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발표도 전라북도 문학관, 오용수 문학관, 삼성출판박물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문학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문학관 학예사 송일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 문학관 운영 우수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전북문학관 현황, 주요 업무,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학관의 현황으로 첫째, 인적 구성은 관장님 한 분, 사무국장님 한 분, 학예사 한 분, 상주작가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설 현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시실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는데요.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 고전문학실, 기획전시실, 자료검색실, 작은 도서관, 특별전시실, 문학카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에는 우리 전북지역의 작고문인들의 삶과 문학을 조명해 놓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전북문학관입니다. 전북문학관 전경입니다. 그리고 전북문학관은 처음에는 도지사 관사로 사용되다가 외국인 학교로 그리고 2013년부터 문학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북문학관 정원에 있는 은목서 나무입니다.
전시실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2020년의 주요 업무 내용입니다. 첫째, 문학관 리뷰를 발견해서 문학인들과 도민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했습니다. 연 4회 발간했습니다. 두 번째로 문학광장을 월 1회 운영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한국문학관협의회 회장 우리 전부삼 회장님과 함께 한 그런 사진입니다. 세 번째, 가족사랑 편지 쓰기 대회를 6월 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학관 운영이라고 해서 덕진 시민공원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 문학관을 홍보하고 우리 문학관에서 발간된 책 약 7천여 권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문인 육필 시화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주작가 지원 사업으로 시낭송 교실을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학관 특성 사업으로 시로 여는 인문학 교실을 제가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일보에 지상강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월 2회씩 전북의 작고문의들의 삶과 문학을 재조명하는 그런 기사를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 창작 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전북문학관에서 시낭송 페스티벌을 전북의 주요 어른들을 모시고 시민들과 함께 같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문학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문학관은 문학을 통해 삶을 향기롭게 한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감탄과 기대 충족을 위한 문화전당 전북문학관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북문학관이 새로운 가치의 발견의 공간으로 숨은 재주를 발굴하여 사회적 중심축이 될 문화체험의 실습장으로 개개인의 능력 개발과 인재 육성의 장으로 문학관 개축을 통해서 지역사회 예술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영수 문학관 이연옥 관장입니다. 2020년 한국문학관협회 최우수 문학관 운영 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나눔, 인연이 되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영수 문학관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찬양과 나눔, 제가 하겠습니다. 이 세 개의 작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수 문학관은 울산광역시 최초의 문학관이고 현재까지는 유일한 문학관입니다. 화장산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의 산기슭에 위치해 있는데 지상 2층 건물의 아담한 건물입니다. 보시기에 이곳에는 사무실과 전시실, 그리고 수장고, 그리고 다목적으로 난개홀과 문화사랑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21일 개관 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서 현재 개관 7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문학관에서 수장하고 있는 유품은 오영수 선생님의 흉상과 그리고 생전에 즐겨 연주하셨던 만돌린, 육필 원고, 그리고 데스마스크를 포함해서 178점 정도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흉상은 우리나라 민중미술 1세대 작가인 오윤 선생님이죠. 오영수 선생님의 큰아드님입니다. 큰아드님이 직접 제작하셨던 것이고, 그 다음에 데스마스크도 오영수 선생님께서 돌아가시자 아드님이
뜻인 겁니다. 이 흉상 오영수 선생님께서 만드셨던 거고요. 그다음 이 데스마스크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죠. 작가 오영수의 1승에서의 마지막 순간, 첫승으로 가는 첫 순간을 아들인 조각가 오윤 선생님께서 이렇게 남겨놓으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마 작가의 데스마스크가 있는 문학관은 오영수 문학관이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문학관은 개관 당시에는 178점으로 별로 많지 않은 제품이죠. 시작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기증과 구입 등을 거쳐서 900여 점의 문화재를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1974년도에 오영수 선생님께서 직접 그려서 처제에게 결혼 선물로 주셨던 복숭아 정물을 유화입니다. 그것을 처제가 다시 문학관을 기증해 주신 것도 있고, 또 거영무사라는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글이에요. 액자로 되어 있던데 이것을 부산에 있는 공간화랑 신옥진 대표님께서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또 머루 출판본이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머루본과 사슴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슴본을 못 구했었어요. 근데 수원에 계시는 최현열 선생님께서 문학관에 기꺼이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들이 첫 번째 출판본은 머루 사슴본과 머루본 두 개인데 이 머루본과 사슴본은 오영수 선생님께서 직접 장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슴본이 없었는데 최현열 선생님께서 기증을 해주셔서 이 세 개 판본을 다들 가지고 있는 문학관이 되었습니다.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문학관에서는 문학 강좌인 난계 창작교실을 비롯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난계 창작교실은 문학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6년 1년 과정으로 개강을 했습니다. 원래 5기를 거의 마쳐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시, 수필 3개, 소설까지 3개 강좌를 개설을 해서 그 사이에 한 20명 정도가 문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학상이나 아니면 문예지 신인상, 더더욱이나 지난해부터 신춘문예 당선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소설에서 동아일보 신춘 당선 소식도 전해오고 해서 엊그제 간단한 축하연도 했습니다. 그냥 꽃다발 하나 전달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했지만 너무나 뿌듯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회 인문학이라고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매달 2차례에 걸쳐서 특강과 그 다음에 숲체험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희 문학관이 있는 이 화장산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자연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느끼고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자 싶어서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인데 꽤 반응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원래 이제 난타 수업을 했었거든요. 특강으로. 근데 반응이 좋았는데 이 무대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추모 행사는 오영수 선생님께서 1979년 5월 15일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을 전후해서 추모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추모 행사는 추모제와 추모음악회로 나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41주기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건 아닌가 우려도 했습니다만은 돌아가신 날보다는 한 달 정도 뒤인 지난 6월 13일 날 41주기 추모 행사를 성대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상하반기로 저희들이 문학기행을 다닙니다. 우선에 저희들은 국내 어떤 문학관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할 겸해서 국내 문학관을 위주로 해서 다니고 있었고 올해는 오영수 선생님께서 제주 4.3을 주제로 쓰신 작품이 후일담입니다. 후일담을 발표한 지 올해가 60돌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좀 아프지만 제주의 4.3 현장을 직접 가보았습니다. 2박 3일로 해서 저희들 제주 4.3의 현장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광치기 해변을 비롯해서 알뜨르 비행장이라든가 다양한 곳을 다녀왔는데 무엇보다도 제주 4.3 평화재단 양조훈 이사장님으로부터 특강을 들으면서 제주 4.3의 진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돌아온 문학기행이었습니다. 이 문학기행을 통해서 제주에 있는 문인들에게 오영수 선생님의 문학 세계를 알리기도 했었는데 그게 강중훈 시인이라고 제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시인이십니다. 이분이 지역신문에 이렇게 4.3의 기업가 작가 오영수라는 글을 하나 투고를 하셨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죠. 작은 성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오영수 선생님의 작품 가운데 한 편의 서정시 같은 누나별이라는 예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주제로 저희들이 2014년부터 북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도 당초 예정보다는 한 20일 정도 늦은 10월 콘서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누나들 북콘서트는 지역에 있는 아마추어 예술인들과 함께 꾸며서 더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 난계 사랑 문학회라고 있습니다. 오용 선생님의 작품을 읽고 토론하고 오용 선생님의 어떤 문학적인 흔적들을 찾아가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오용 선생님의 작품을 몸짓말로 보여주는 후일담을 직접 몸짓말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관람객들이 너무 좋았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난계사랑문학회에서는 해마다 거의 오용 선생님의 작품을 몸짓말로 보여주는 이런 것들도 하고 있어서 오용수 문학관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나눔과 연관되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한 잔의 차와 로즈마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찾고 싶은 문학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친절한 문학관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단순히 친절한 문학관은 그냥 저희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용수님의 삶을 더듬어 봤더니 평생 가난하게 사시면서 나누고 베푸셨더라고요. 그 나누고 베푸신 이것들을 오시는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한 게 차 한 잔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로즈마리를 한번 심어봤어요. 사열을 받는 듯한 이런 기분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로즈마리를 심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저 로즈마리가 단순히 화초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차로 우려드려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거 로즈마리네 하시는 분들께는 말씀드려서 좀 잘라드릴까요? 그러면 주시겠어요? 하는 분들 계세요. 로즈마리를 나누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께서 평생 나누고 베푸셨던 따뜻한 어떤 정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정신을 나눔으로써 저희들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를 갖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저를 포함해서 해설사까지 4명이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근데도 힘들어 하는 내색 없이 저마다 허드렛 일도 찾아가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은 누군가가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섭니다. 오용수 문학관의 가장 큰 힘은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는 제가 하겠습니다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결국은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이것은 나중에 문학관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복하게 일하는 것이 느껴진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저희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찾아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관람객들을 다시 찾아오고 싶어하는 문학관으로 만드는 원동력 또는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용수 문학관의 운영 사례 발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삼성출판박물관 학예사 이미영입니다. 삼성출판박물관 문화의 종자가 되다 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출판박물관은 1990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세워진 출판 인쇄 전문 박물관입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발명, 출판 문화를 꽃피운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이와 관련한 사회교육 활동을 펼치자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시대의 축도인 출판 인쇄 문화유산을 통해서 우리 역사의 다양한 풍경을 보여주는 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장품으로는 국보인 초조본 대방광불 화엄경, 보물인 제왕운기, 월인석보, 남명청 화상송 증도가 등 총 9점의 국보급 문화재와 희귀 양장본, 각종 지제품, 고활자, 인쇄기기, 문방사후에 이르기까지 10만여 점 이상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개관 이래로 한국신문학특별기획전, 한국여성문화자료특별전, 저자서명본전 등 총 26회의 특별전과 기획전을 통해 소장 유물을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우리 출판 인쇄문화의 우수성과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전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 한국신문학특별기획전입니다. 문학은 시대정신의 표상이며 민족의 사상사, 정신사를 조감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2년 우리나라 신문학이 근 100여 년을 맞이하는 동안 우리 문학사 연구의 중요한 도서와 자료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개관 2주년 기념 특별전으로 신문학 도입 이후 당대까지 출간된 문학작품 1749점을 한자리에 모아 살펴보는 전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직의 은세계, 춘원 이광수의 무정, 김동인의 감자 등 이인직에서 시작돼 100년 가까이 흐르는 한국 근현대 문학도서를 종합적으로 전시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흐름과 변천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인쇄술과 문학과의 관계도 살펴볼 수 있는 전시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촌서시를 소개하겠습니다. 학촌 이범선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 뒤 10주기였던 92년 3월 유족분들이 유물일체를 박물관에 기증하셨습니다. 삼성출판박물관은 선생님을 기리고 유족분들의 뜻을 받들고자 학촌서시를 꾸며 이를 상설 전시하고 있습니다. 1920년 평안남도에서 출생한 이범선 선생님은 1955년 현대문학의 단편 안표와 일요일로 김동리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등단했습니다. 1958년 첫 창작지 항마을 사람들을 발표했고 이듬해에 제2창작집 오발탄을 발표했습니다. 제4회 현대문학 신인상, 제5회 동인문학상 후보작, 제5회 월탄문학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렇게 학촌 선생님은 항마을 사람들과 오발탄 등을 발표하며 195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발탄은 61년 유연목 감독에 의해 영화로 제작 개봉되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하였습니다. 학촌 선생님은 전쟁의 상처와 그것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깊이 탐구했으며 서정적인 인간형의 정밀한 묘사, 전통 공동체에 대한 향수, 소시민의 애환과 윤리의식의 형상화, 날카로운 현실 고발이라는 작품 세계를 펼쳤습니다. 올해 2020년은 학촌 이범선 선생님의 탄신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고인의 소정도서는 물론 일기장, 창작노트, 미정리 원고, 서한철 등과 낚시도구, 안경, 합죽선, 인장 등과 같은 일상용품 일체를 박물관에 기증한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물론 선생의 집 한편에 전시 장소를 마련하였다면 보다 생생하고 의미가 있었겠지만 가족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박물관의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삼성출판박물관은 우리 문학사의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선생님의 유품이 흩어지지 않고 한국 현대문학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문화의 종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3년 한국 여성문화 자료 특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개관 이후 세 번째로 개최했던 이 특별전은 출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전시 개시 이후 한 달 만에 1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았습니다. 역사자료, 가정교육자료, 고전정리 문서류, 여성 관련 논문 및 문헌에 걸쳐서 1360여 점의 관련 자료를 선보임으로써 우리 전통 및 근현대 여성문화를 종합적으로 한눈에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성문화에 대한 자료나 연구는 미흡했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당대의 실정에서 여성문화와 자치를 찾아 의미부여를 한 뜻깊은 시도였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기획전 여성이 쓰다 김일엽에서 최매일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시는 우리 문학과 출판회에 주목할 만한 족적을 남긴 작고한 여성 작가들의 단행본 및 관련 자료 100여 점을 살펴보는 전시였습니다. 제목에 나오는 김일엽과 최명희는 그 자체로 상징적입니다. 두 작가의 생몰연대가 1896년부터 1998년까지이니 한 세기를 아우르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여성 저자 100년을 살피는 의미를 갖추었던 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 문학계는 물론 그 밖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여류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지곤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류라는 말에는 성차별적인 뉘앙스가 없지 않았는데요. 여성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역사성이나 사상성, 사회인식이 부족하다는 뜻도 다소간 함축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전시에서 만날 수 있었던 많은 여성 작가들의 작품 세계는 결코 그렇지 않은데요. 그들은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를 현실과 역사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획전은 여성 작가들이 우리 문학사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주었던 전시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높아진 페미니즘에 대한 대중의 관심에도 발을 맞춰 나가는 그런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던 전시이고 실제로 젊은 여성 관계층이 늘었던 전시이기도 합니다. 삼성출판박물관은 올해로 개관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달 17일부터 30주년 특별전 책으로 걸어온 길을 전시 중에 있는데요. 30년 전 개관을 기념한 축사에서 이어령 당시 문화부 장관은 삼성출판박물관을 책의 씨앗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씨앗은 꽃의 죽음이며 동시에 꽃의 출생입니다 라고 하시면서요. 책의 씨앗으로 시작하였던 삼성출판박물관은 이제 문화의 종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굶어 죽을지언정 종자 항아리에는 손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건 다음 봄에도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쉽게 사라질 수 있는 학촌 선생님의 유품 같은 귀중한 자료들을 모아서 보존 계승해야 합니다. 삼성출판박물관은 다양한 문학관들과 함께 문화의 종자로서 우리 문화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수문학관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은 온통 모두에게 거리를 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들이 꽁꽁 얼어붙고 문학관도 꽁꽁 얼어있지 않은가 했는데 오늘 이 세 곳의 그 우수 사례를 발표를 들어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영영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오영수 문학관의 이현욱 관장님께서 문학관이라는 것은 행복하게 일하는 그런 그 일터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우리 우수 문학관의 사례,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많이 권장하고 또 알려야 할 그런 우리들의 유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찌 이 전라북도 문학관, 오영수 문학관, 삼성출판박물관 이 세 군뿐이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90여 개의 우리 문학관들이 다 왕성한 올해 활동을 했다는 증거를 여기에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쾌거라고 생각합니다.